이 흐름을 이렇게 우리가 왔는데 결국 중요한 거 우리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완규 지명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대행의 이 어떻게 보면 폭거 그리고 내란을 다시 제2의 내란을 만들려는 그런 시도라고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어서 분노가 커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분노의 목소리 의원님 듣고 계시죠? 그래서 그럼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느냐 이 방법론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세요. 어떤 가능성과 어떻게 좀 해야 되는 뭐 플랜 이런 것도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 한덕수가 본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유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그렇죠.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탄핵 얘기 나오고 예. 탄핵해라. 근데 본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유도해서 예. 탄핵 소추를 하려면 탄핵 소추안 발의를 하고 본회의 보고하고 24시간 뒤. 후 72시간 예. 이내에 이제 본회의 표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며칠 걸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탄핵 소추 절차가 본격화되면 그 핑계로 사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사퇴를 하고 나는 권한 대행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고 싶었는데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를 해서 그럼 네. 뭐 탄핵 소추안은 통과가 될 거고 의석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사퇴한다라고 명분을 만들고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의원님의 예상은 탄핵 소추, 탄핵에 대한 이 분위기를 이용해서 대선 출마로 갈 것이다. 아니 왜냐하면 누가 봐도 저거는 탄핵을 부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박지원 의원님마저도 당장 탄핵해야 된다고 그러고 가셨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지금 이제 50여일 있으면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예. 거기는 이제 보궐이라 인수위도 없이 취임이 바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명하면 되는 거지. 뽑히는 대통령이. 네. 어? 그걸 가지고 지금 그걸 지금 권한대행이 냉큼 알박기를 해. 근데 전례도 없는데. 그것도 탄핵 사유인데 더군다나 그 후보자가 며칠 전에 파면당한 윤석열의 절친이야, 베프야.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른바 탄핵 마렵기 전에야 이런 네.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근데 왜 저럴까? 내가 보기엔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사퇴와 출마의 명분을 만들고 네. 아마도 그게 본인 결심은 아닐 거예요. 출마를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종용받아서 출마를 하게 되는 형태일 텐데. 누구입니까? 뭐 뒤에 누군 있는 누구예요? 사람이? 윤석열 부부지. 예. 윤석열 부부가 결국 또 뒤에 있다. 예. 그러니까 여전히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인사권도 행사하고 대선의 네. 정치 판도 짜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형국인데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탄핵 소추 절차 들어가면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하든 말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탄핵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딜레마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네. 참고 봐? 참고 보긴 어렵지. 아, 그럼요. 이거 어떻게 참고 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민주당이 이걸 만약에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할 거다. 그 출마용으로 탄핵을 오히려 당하기 위한 이런 뭐 포석을 깔고 있다. 물론 이게 탄핵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 이완규를 알박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인사청문 요청서를 받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우원식 의장이. 예.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 30일 정도 걸려야 임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일단 임명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절차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한덕수 탄핵 소추에서 지금 뭐 탄핵 소추를 하면 아마 사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직무정지 가기 전에 직무정지 시키고 그러면 예. 최상목이 또 하면 최상목 차례대로 탄핵을 하다 보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이 지명을 철회할 사람까지 순서까지 내려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달 안에. 그러니까 지명 철회하면 되니까 그거는. 그렇죠. 네. 그렇죠. 한 달 안에 네. 30일 안에 네.
그 방법이 제일 민주당 입장에서는 베스트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지금 방법으로는 예. 그거밖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가처분을 낸다, 뭐 권한쟁의 심판을 낸다 그러는데 일단 법적으로 그 풀 문제는 전혀 아니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됩니다만 막무가내로 나오니까. 그런데 법적으로는 맹점이 하나 있어요. 네. 이게 이른바 당사자 적격이 없어 보여요. 당사자 적격. 네, 왜냐하면 가처분을 넣는다. 이거는 네. 저 사람의 행동 때문에 내 권리가 침해받았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구제해 달라라는 음. 게 뭐 가처분이 됐던 권한쟁의 심판이 됐던 다 그런 구조잖아요. 우리 네. 법률적인 쟁송이라는 게. 근데 이거는 그 대통령 추천 몫이란 말이에요. 네. 대통령 임명 몫이란 말이에요. 국회 추천 몫이 아니라. 그래서 네.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에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회 추천 몫이었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다라고 이렇게 헌재에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네. 이 대통령 몫에 대해서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을 내는 게 과연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거냐. 대단히 법률적인 문제입니다만 거기서 걸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법적인 대응도 예. 있겠지만 일단은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명철회 할 때까지 네. 다 이제 날려버리면서 가야 된다. 이게 민주당이 그렇게 가야지. 지금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뭔가 정상적으로 대응하고 뭐 역풍 걱정하면서 이렇게 갈 때가 아니다.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근데 비상 시국이다. 상식적으로 일이 돌아간다 그러면 당연히 한덕수 권한대행이 네. 지명을 안 했어야 되는 거고 지명을 하겠다고 나왔어도 이완규 법제처장이 극구 고사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딴 사람은 다 돼도 나는 안 된다. 내가 윤석열 베푼데 이 와중에 엊그저께 파면된 사람 그렇죠. 그게 상식적인데. 절친인데 내가 어떻게 헌법재판관을 합니까? 나는 안 됩니다. 딴 사람은 다 돼도 예. 나는 자격이 안 돼요라고 나왔어야 되는데 오. 몰상식하기는 똑같아요. 어제 국회 나와서 존중한대잖아 그 결정을. 자기를 헌법재판관으로 네. 후보로 지명한 거를 존중한대잖아. 그래서 난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똑같은가. 그냥 이게 윤석열 판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똑같아. 똑같으니까 그렇게 친하게 지냈겠지. 한 사람은 구수, 한 사람 팔수 아닙니까? 아니 뭐 그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과거에 인연이 있어도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 그 옆에 친하게 지낼 수가 없죠. 대표적인 예가 저잖아요. 저도 인연으로 따지면 몇 년이야? 30년 넘었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친하게 안 지내. 이완규 처장처럼 46년은 안 됐어도 저도 30년 넘었죠. 하지만 지금 완전히 갈렸잖아요. 그럼요. 사사건건 같은 생각,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 정말. 없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과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도록 하고 미래로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완규에 대한 솔루션, 이완규 이 지명 문제 어떻게 풀 것이냐 이게 솔루션 사실 주신 거예요. 민주당을 향해서 좋고 민주당이 어떤 결정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한덕수 대행이 대선에 나온다 이 얘기를 또 계속 하고 계신데 사실 저희가 이제 취재하고 알아본 바에 따르면은 윤석열이 김문수를 후계자로 뭐 지명했다 이런 얘기 관저에서 체포되기 전에 이런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그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말로 그런 언급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특히 뭐 거기는 이제 김건희까지 포함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두 부부를 좀 분석해 보면 김문수 전 장관을 조금 버거워할 가능성이 높아요. 버거워한다? 네. 자기들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될 수도 있다. 나중에는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요. 뭐 사실 도지사 시절에 소방서에 전화했던 내용이 아직까지 회자가 되고 있는데 뭐 그런 모습이나 아니 뭐 그거는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떠나서 네. 이 부부는 항상 자기 말에 대해서 전혀 토를 달지 말아야 돼. 뭘 얘기하면 100% 그대로 해야 돼. 그대로 따라서 98%만 이행해도 안 되는 거야. 2%가 안 되는 거를 못 참아 해요. 네. 그러니까
당 대표도 김기현이 꼭 됐어야 되는 거고 여론조사 꼴찌였던 사람을 억지로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누가 봐도 안 되는 판인데 한동훈은 안 되니까 원희룡을 당 대표 후보로 밀었던 것이고 뭐 2023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도 김태우를 사면복권 시켜서 다시 출마를 시켰던 그러니 것이고 무리하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자기 뜻에 1%라도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못 참는 거야 이게 기본적으로. 근데 김문수 장관을 보면 네. 물론 이 정부 들어서는 뭐 충성맨의 모습을 보였죠. 그렇지만 김문수 장관의 이력을 볼 때 네. 약간 위치가 바뀌었을 때 윤건희 부부의 말에 100% 충성할 사람이냐? 글쎄, 그렇게는 생각 안 하지 않을까. 그래요. 이미 그래서 확인된 한덕수 쪽으로 기울 가능성도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한덕수도 시키는 대로 거의 뭐 다 하고 있는 걸로. 여태까지 다 했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진짜. 끝까지 3명 임명 안 하려고 막았고, 그리고 지금 돌아와서도 마흔형 임명 안 하다가 이완규를 지명하면서 이렇게 임명하고. 윤건희 부부 입장에서는 한덕수가 제일 최적의 카드다. 그렇게 볼수 있다?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국민의힘 그 대선 네. 후보 경선이 그 부부의 의중대로 판이 짜일 거냐? 그건 또 근데 다른 보면 문제죠. 그 부부는 항상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 못하고 꼭 안 되는 수, 죽을 수를 둬요. 저는 한덕수 대행을 출마시킨다고 하면 그것도 거꾸로 두는 수라고 저는 봅니다. 거꾸로 두는 수다. 전혀 이제 민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네. 자기네들 이하면 내피셜로 자기네들 생각에 이제 빠져서 어떻게 망상에 빠져서 정말 한덕수가 나오면 될 거야. 내가 복권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정말 건가? 그 부부의 세계예요.